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에세이에서 감이 좀 잡히셨나요? 그러면 다음은 적성 진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번 15기부터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너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명칭부터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이 아니라 사피 적성 진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오, 실습코치 두 분께서는 혹시 사피 적성 진단 어떻게 보셨나요?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보는 적성 진단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소프트웨어 전공자분들이 보는 적성 진단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뷰리 코치님도 그렇고 둘 다 비전공이라서 저희가 전공자 동기들에게 좀 물어보고 왔습니다. 이 전공자 적성 진단의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딩 테스트는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삼성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스웨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기존의 알고리즘 사이트랑 비교했을 때 가장 시험 유형이 비슷하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들로 연습을 하고 이 적성 진단에 응시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니, 샤이 코치님 지금 좀 전공자 같고 에헴. 멋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삼성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건가요? 아예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나는 코딩 실력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나는 시간이 진짜 아무리 쪼개도 없다. 이런 분들은 이 스웨아 사이트를 먼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마침 화면에 이 스웨아 사이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D1에서 D3 정도 풀어보시고 좀 괜찮다, 할만하다 싶으면 D4? D5 정도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이 전공자 적성 진단 여유롭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샤이 코치님 뒤에서 뭔가 기만자의 향이 아닙니다.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스웨아의 존재를 모르셨던 분들께는 지금 전달해 주신 이 꿀팁이 거의 비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혹시 이런 코딩 테스트 관련해서 프로님들께서 미리 주의사항 알려주실 부분은 없을까요? 제 주변에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적성 진단 주의사항을 정리해 봤는데요. 코치님들께서 지원자분들 대신해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빙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자 코딩 테스트를 볼 때 IDE에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복붙할 수 있나요? 네. 저 질문은 아마도 적성 진단을 볼 때 개인의 개발 환경에 코드를 작성해서 테스트 화면에 옮겨 적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으로 생각되는데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파이참, 자바는 이클립스, C나 C++는 비주얼 스튜디오, 즉 정해진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안내는 지원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나면 안내 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금 빨리 지원서 작성하고 적성진단 안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지원서랑 에세이랑 다르니까요. 지원서는 정말 빨리 제출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 문제 한번 다음으로 이제 질문을 하나 읽어보기 전에 조동희의 삶님께서 이제 비전공자는 공부를 따라가느라 힘들 것 같은데 부족한 개인 공부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도 지원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희는 당연히 강사님께서 이제 강의실에서 현장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해당 강의에 대한 녹화본이 계속해서 사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복습을 위해서는 강사님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기 어려워하시는 친구분들은 여러 번 강의를 돌려보시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좋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코딩 테스트를 볼 때 많이 들어오는 질문 두 번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딩 테스트 문제가 저희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이제 1번 문제를 풀고 어셉트 메시지가 떴는데 다음 문제로 안 넘어간다는 질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어셉트 되었다는 건 풀이 성공, 정답이란 뜻 아닌가요?
이게 코딩 테스트는 두 개의 문제를 순서대로 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억셉트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문제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문의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억셉트 메시지의 의미는 응시자의 문제 풀이가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 즉 오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으로 비교하면 논밭으로 안 새고 고속도로 잘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목적지에 다 왔다. 이게 정답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셉트를 받았으나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풀이를 계속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자 코딩 테스트 감독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감독관 화면에도 접속이 되지 않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실제로 제가 아까 온라인 CBT 방식으로 시험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공자 코딩 테스트를 볼 때 휴대폰에서 먼저 온라인 감독 사이트에 반드시 접속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사이트 접속이 안 되거나 감독관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를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크롬으로 접속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소리가 안 들릴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는 삼성 인터넷으로, 아이폰은 사파리로 브라우저를 바꿔서 접속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계속 목소리가 안 들릴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에서 감독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앱을 종료하고 통화 볼륨, 미디어 볼륨 등을 최대한 음량으로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이 정말 매 모집 때마다 많이 들어왔을 것 그쵸. 같은데 이렇게 미리미리 또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프로님들 너무 스윗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당일날에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 약속! 네, 자 그럼 이제 비전공자 적성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비전공자의 경우 변경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문항수와 진단 시간을 70분에서 50분으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부담이 훨씬 덜 하시겠죠? 그리고 추가로 문항별 명칭도 좀 변경을 했는데요. 수리, 추리, 논리력은 기초 논리 테스트 1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컴퓨테이셔널 띵킹 테스트는 기초 논리 테스트 2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명칭은 변경되긴 했지만 문항 출제 유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응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유형이 전과 동일하다면 비전공자인 코치님들의 준비 방법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뷰리 코치님, 적성진단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사실 서피 적성 진단을 못 볼 뻔했는데요. 네, 저는 그날 다른 회사 인적성 검사랑 시간이 딱 붙어서 인적성 검사를 보고 바로 서피 적성 진단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피만을 위한 적성 진단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타 인적성 검사랑 사피의 적성 진단이 유형이 비슷하다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유형이 비슷하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두 가지 시험을 각각 볼 때 다 감이 더 잘 잡히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팁을 끄집어내 보자면 주변에서는 사피 문제집을 또 사서 노란 그걸 책. 맞아요. 열심히 풀어가지고 또 통과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네. 오피셜은 아니지만 참고해 주세요. 네. 아니 근데 그때 그 회사 시험을 잘 보셨으면은 오늘 뷰리 코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또 사피에 오기 위해서 조금 미끄러져 보았습니다. 아니 물론 전 여기 계시는 거 너무 좋지만 프로님 저희 근데 이런 경우에는 차수 변경이 혹시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적성 진단 시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정을 원하시면 사피닷컴 홈페이지에 1대2 문의를 통해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댓글로 질문 주신 분 중에 에세이는 사피 공식 이메일로 기일에 맞춰 송부하면 되는 걸까요?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예.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에세이는 지원서 접수하고 나면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날짜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제출하지 마시고 지원서 접수 딱 마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쯤에 본인의 에세이를 잘 작성해서 정해진 곳으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1일부터니까 바로 에세이 작성해주세요. 근데 아까 스리슬쩍 넘어갔던 것 같은데 혹시 뷰리 코치님 아까 그 회사는 어떻게? 이걸 한 번 더 말씀하시는군요. 그 회사는 체감 점수랑은 다르게 조금 아쉽지만 저 원래 가셨던 것 같은데요.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뷰리 코치님이 지금 같이 계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런 아픈 사연도 있었네요. 그래도 뷰리 코치님이 일단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뷰리 코치님의 사례처럼 적선 진단을 준비하면 비슷한 유형의 입사 시험의 감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일석이조, 일타쌍피. 시간을 2번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본보기가 되니까요. 만약에 사피에서 적성진단 시험을 먼저 보고 다른 회사의 인적성 검사를 봤다면 아마 회사에 붙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 사피 코치라서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네, 그러면 우리 기존의 분위기를 싹 환기할 겸 불안과 긴장으로 땀범벅이 됐을 것 같은 지난날의 감정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수치리 문제가 과연 어떤 건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어쩐지 앞에서 문제풀이 한다고 하셔서 설마 했는데 진짜네요. 자,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준비되었다는 거겠죠?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 과일 가게에 총 6종류의 과일이 있고 사과는 1개, 그리고 나머지 5종류의 과일은 5개씩 있다고 합니다. 조건을 보면 바구니에는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과일을 담아야 하고 과일을 담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 딱 봐도 중복조합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잘한다. 지금 바구니에 담긴 과일의 개수가 총 5개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과 말고 나머지 종류의 과일들은 모두 5개씩 이미 있으니까 사과만 따로 예외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사과를 바구니에 담는 경우는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했을 때 70가지, 그리고 사과를 제외해서 나머지 과일로만 담았을 때 경우의 수는 126가지, 총 그 2가지를 합친 196가지.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한데요? 네, 그러면 저만 당할 수 없으니까요. 네. 네, 영주 프로님 혹시 다른 문제 없습니까? 없다고 해주세요. 사실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샤이코치님. 지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주관식 문제, 이전 명칭으로 컴퓨테이셔널 띵킹 문제예요. 아무래도 줄글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혹시 어떻게 푸는지 샤이코치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좀 기운을 받기 위해서 댓글 하나만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님, 저희도 코치님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켈리님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심호흡 좀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요. N명의 사람이 있고 사람들은 1번부터 번호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자는 M개가 있고요. 이 과자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홀수 번째 라운드에서는 1번 사람에게 1개, 그 뒤부터는 플러스 1개씩 과자를 주고 있고 짝수 번째 라운드에서는 1번 사람에게 N개, 그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1개씩 과자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건 주지 못한 과자가 몇 개가 남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보자마자 감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지금 짝수 번째 라운드인지 홀수 번째 라운드인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걸 판단하려면 일단은 한 라운드를 돌 때 줘야 하는 과자의 총수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해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 3, 4를 더하면 10이잖아요. 그럼 27을 10으로 나누니까 7이 남죠. 그러면 홀수 번째 라운드에 7개의 과자가 남는다 라고 라운드를 짐작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남은 과자가 1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 보셨다시피 문제 자체는 굉장히 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의 문항에 꼬리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개 달려있는 형식이라서 이렇게 딱 하나만 이해해도 줄줄 푸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고 컴퓨터처럼 출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만 잡으면 그 뒤는 정말 쉬우니까 문제 잘 읽고 풀어보세요. 네, 여러 지원자들을 만나다 보면 컴퓨테이셔널 싱킹과 비슷한 유형을 여러 번 풀어봤지만 문제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근데 문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프로님, 저희 문제도 풀었는데 이 정도면 다 된 겁니까? 아니 뷰리코치님 지난번 방송부터 진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 또 할 얘기가 있나요? 아니 아까 프로님들이 적성 진단에서 꼭 얘기를 해야 된다고 강조할 게 있다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유. 집중해 주십시오. 아유, 집중의 안 박수를. 되겠다. 아이고, 샤이코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적성진단 응시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라서 따로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일단 응시 전에 꼭 응시 화면과 본인 얼굴을 함께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 얼굴과 응시 화면에 시간이 잘 표시가 돼야 되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응시 화면만 촬영하거나 본인 얼굴만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기준에 어긋나는 형식이니까 반드시 얼굴과 응시 화면의 시간이 동시에 같이 나오도록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에세이에 관한 내용이에요.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는 행위가 참 어렵고 귀찮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종종 적성진단 딱 보고 나서 나 시험 망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에세이를 안 쓰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근데 본인 생각과 달리 적성진단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에세이를 안 내셔가지고 아예 탈락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희가 에세이 제출하시라고 문자를 계속해서 리마인드해서 보내드리거든요. 받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나도 혹시 시험 잘 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마음 먹으시고 꼭 한 줄이라도 더 채워서 에세이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1교시는 조금 시간이 빠듯했어서 잘 풀었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저 때도 온라인 모집 설명회에서 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꽉 잡고 에세이까지 제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